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다소 엇갈린 흐름 보여주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23포인트, 0.11% 상승한 2087.89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97% 내린 652.37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또다시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사상 최고치인 3028선에 더욱더 가까워졌는데요. 다만 시장은 이 FOMC의 금리 인하 여부와 함께 또 잇따라 발표가 되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에 주목을 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은 관망세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벤트들이 정말 많은데요. 먼저 현지 시간 29일과 30일에는 연준의 10월 FOMC 회의가 개최가 되고요. 또 그 다음 날인 31일에는 이 브렉시트 이행 방식이 결정이 납니다. 또 30일에는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그리고 31일에는 중국의 제조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이슈 바로 FOMC 회의 결과입니다. 이 시장은 동결 혹은 금리 인하에 이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 회의 결과를 보고 움직여보자라는 심리가 나오면서 이 관망 장세가 계속해서 이 회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적풍 전문가님 그리고 양기비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장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자, 양기비 전문가님 오늘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또 밤 사이에 반도체 기업 외국에서 이 마이크론하고 인텔이 강세를 보여주면서 덩달아 우리 시장 IT주도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가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SK하이닉스는 또 외국인 내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고요. 대덕전자도 4%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거든요. IT, 반도체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외국인들이 IT 섹터로 매수가 들어온 거는 참 긍정적이죠. 네. 하지만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외국인들이 사는 업종에서 매수를 하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이제 이게 연속성 있게 주가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지는 않거든요. 최근에도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에서도 손바뀜이 계속 나오면서 지금 현재는 외국인들의 IT 섹터의 순매수.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고점 돌파에 대한 부담감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음 주는 경제적인 이벤트들도 경제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뭐 수출입 지표라든지, 뭐 제조업 지수라든지, 그리고 다음 주도 FOMC 발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했을 때의 분위기는 좀 달라질 수가 있고, 그래서 일단 금리 인하 시사를 어느 정도로 강력 조절하면서 나올지가 지금 시장에서 이벤트에 가장 좀 주목을 할 수 있는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분위기가 또 나올 거고,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에 따라가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일단 지금 시장에선 여전히 이번 주에 박스권, 다음 주까지도 돌파 가능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좀 시장의 변화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차트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는 기관계에서도 IT 쪽, 외국계에서도 IT 쪽. 일단은 매수하는 쪽들의 수급들은 가장 강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나왔었던 제약바이오의 손바뀜, 그리고 힐릭스미스 같은 경우는 또 악재, 그리고 또 오늘 강센바이오 같은 경우도 삼상 실패에 대한 하한가, 이런 소식들이 또 하나하나 나오다 보니까 또 투심에 대한 위축이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아무래도 좀 수급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금요일인 점도 감안했을 때는 다소 좀 약한 분위기가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일봉상으로 보시면은 고가를 강하게 넘기지 못했었던 이번 한 주였습니다. 2090포인트를 강하게 넘기지도 못했고 방향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었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서도 선물 매수는 들어왔지만 강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지금 시장의 방향성이 없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봉으로 넘어갔을 때 보시더라도 단기적인 고점에서 지금 2,100을 넘기지 못하고 있는 시점. 그리고 제가 이제 종목에서 말씀드린 항상 삼각수렴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삼각수렴을 이제 보실 때도 다음 주가 이제 시장 방향성을 결정을 짓는 한 주가 될 거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삼각수렴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 같은 경우는 2,100포인트의 추가 시세가 나왔을 때는 시청자분들께서 당연히 대형주의 시총 상위 종목의 움직임 당연히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올라가기 위해서는 IT 쪽의 섹터들 당연히 수급도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다음 주 시장까지는 일단 시청자분들께서 좀 소극적으로도 대응 가능하니까 너무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좀 비중 조절도 잘 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볼게요. 저풍 전문가님, 오늘 코스닥이요. 제약 바이오 섹터들 좀 잘 살아나나 싶었는데 오늘 고꾸라지면서 1%대 하락세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강스텐 바이오텍은 하한가로 직행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는 16%나 빠졌고요. 헬릭스미스, 메딕톡스도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HLB 생명과학도요 8%대 하락세를 보여줬거든요. 네네. 또 이에 더해서 KMW요. 잘 나가나 8만 원 선까지 올라갔었는데 오늘 15%나 빠졌고요. 그죠. 네, 5 지수 종목들도 지금 파란불을 켜가지고 다들 놀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오늘 뭐 금요일이라는 부분들도 네. 있고요. 이번 주 월, 화, 수, 목, 금 내내 보시면은 사실 이렇게 뭐 해외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좋은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미중 관계 사이 좀 별로고, 뭐 북미 관계, 남북 관계, 한일 관계, 뭐 중동 지역 이러다 보니까 이번 주는 어쨌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했고 매수세도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을 많이 사셨어요. 또 코스닥을. 그래서 엄청난 지금 매수세가 들어온 상태인데 지금 이 부작용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 아까 양기비 전문가님 말씀하셨듯이 지속성이 좀 중요한 부분들인데 기관 외국인들은 한번 사면은 뭐 한 달, 두 달 사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흔히 매집이라고 하죠.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은 청산하고 가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왔던 그 부분들은 분명히 대규모도 차익 물량들이 나온 것이고 이 이외에 다른 최근에 좀 급등을 했다. 최근에 이번 10월달 들어서 주가가 뭐 2배씩 올라갔다 하는 종목들은 거의 다 차익 물량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종목들이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것만 조심하면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지수 한 번만 간단하게 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이제 뭐 바이오 제약을 아까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코스닥 쪽에 있는 바이오 제약은 많이 좀 하락을 했어요. 대부분 급락이 나왔지만 반대로 이제 코스피 쪽 거래소에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종은 살아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신 종목들은 그 물량 후폭풍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만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도 제가 볼 때는 FOMC를 비롯해서 주변 상황들이 좀 뒤숭숭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처럼 좀 개별 이슈가 강한 장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만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꼼꼼하게 진단해 주셨네요.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양기비 전문가님께서 삼성출판사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에 정말 쏘아 올렸습니다. 2,850원까지 올라서면서 25%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늘은 꼬리를 좀 달고 내려오면서 2.19% 상승 마감에 그치면서 2,33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 종목이요, 갑자기요, 튀어 올랐잖아요. 좀 조용하나 싶었는데 튀어 올랐습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그렇게 폭발을 했다고요? 이제 BTS보다도 그러니까요. 더 조회수가 높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삼성 출판사 하면은 작년부터 굉장히 좀 떠들썩했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기사를 봤던 게 뭐 핑크퐁 아기 상어는 군대 안 가나라는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참 재미있었는데 일단 이제 삼성 출판사가 이번에 뭐 미국 쪽에서 또 인기가 아주 대단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핑크퐁 관련된 이 아기 상어가 또 콘서트를 진행을 하는, 그래서 이 표 자체가 또 매진이 되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아기 상어, 할머니 상어까지 나오는데 이게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너무나 좋은 컨텐츠이다라고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이야기 들었을 때.
그래서 최근에 다시 한번 재료가 부각이 되면서 이 핑크봉 관련주들, 아기상어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다만 항상 우리가 테마주들을 공략을 하실 때는 연속성은 보통은 일주일 이상은 잘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아기상어, 상어 가족 같은 경우가 미국 쪽에서 인기가 너무 강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북미 쪽 다른 나라 콘서트도 이제 순방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일단은 이제 우리 시장에서 상당되어 있는 주가를 봤을 때는 단발적인 시세로 끝나고 다시 한번 재료 소멸로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후속주를 공략을 하실 때도 먼저 대장주가 가면은 후속주는 당연히 가요. 근데 대장주가 꺾이면 당연히 후속주 더 빨리 꺾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일단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4일 전이죠.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초반부터 시작해서 강한 시세를 만들어줬어요. 삼성출판사. 그리고 오늘 25% 급등해서 지금 2%의 종가 마감을 했죠. 그러면은 이제 관련주 중에 토박스 코리아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삼성출판사와 동일하게 투자 주의 종목이에요. 너무 급등을 많이 해서. 바닥 대비해서 지금 30%, 40%, 50% 이상의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런 흐름들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손이 많이 바뀌고 이제 고점에서는 보통 이제 물량을 좀 떠넘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는 삼성출판사, 토박스 코리아, 그리고 오로라, 손오공 이런 종목들은 이제 관련성으로 주가가 급락을 하고 조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일단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타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후속주 아직 움직임이 없는 종목에서만 신규 공략을 하시고 일단은 이제 삼성출판사도 지금 현재는 22,000원에 대한 값이 떨어지게 되면 주가가 또 이탈을 하게 됐을 때는 가급적이면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다른 종목들도 오늘 이제 특징주로 많이 가지고 나왔어야 됐는데 일단은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항상 핫한 이슈에는 또 핫하게 거래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삼성출판사 혹시나 신규로 나 이 종목 한번 매수를 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대응 전략까지 챙겨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적풍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메가MD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흐름이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장중한 때는 4,950원까지 올라섰고요. 마감은 18.23% 급등하면서 4,605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개혁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공정성, 신뢰성을 이야기하면서 정시를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 일별 시세 보면은요. 그때 조국 장관에 대한 의혹이 나올 때 큰 흐름을 보여주다가 좀 쉬어가는 듯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수혜를 받아가는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잘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 교육이라는 이슈가 사실 우리 정부도 있지만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개혁을 이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지금 싸우고 있지만 이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화제가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현안에 대한 부분들은 했지만 교육에 대한 부분들로 소집한 거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메가MD 차트 한번 좀 볼 텐데요. 지금 이 종목뿐 아니라 메가스터디 등등 교육자 들어간 종목들이 오늘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메가MD도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될 구간들로 접어들었다. 요것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보시면 2018년도에 주가가 5,000원까지 갔다 거기서 무너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딱 오늘 가격이 4,950원까지 갔다 왔으면 사실상 거의 5,000원까지 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년 전에 저쪽에서 물려 계셨던 분들이 이제 막 탈출하시는 구간이니까 여러분도 더 욕심내지 마시고 이제는 차익 물량 주의하시면서 매도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적풍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두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코오롱 인더입니다. 매수일은 10월 15일로 지정해 주셨고 목표가 5만 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8.0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흐름 볼까요? 오늘도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1.63% 상승하면서 46,7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이 종목이요, 정말 차근차근 잘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특히 코오롱 티슈진 상패를 면하면서 네, 거기에 수혜를 맞습니다. 받을 수가 있고 또 계속해서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네네. 수급을 보니까요. 그때 외국인 투자자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했는데 지금은 또 기관이 사랑을 주고 있어요. 네. 계속해서 가지고 가도 될까요? 계속해서 가져가셔야죠. 어. 특히 이번 주 같은 네. 경우는 거의 뭐 기관과 연기금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수를 계속했어요. 오. 그래서 지금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들이고 반대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번 주에 엄청난 물량을 토해냈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더 간다고 볼 수 있는 구간들이죠. 그래서 무슨 뭐 장난친 것처럼 이렇게 수급창이 이렇게 빨갛게 파랗게 좀 물들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요즘에 또 그 IT주들이 바닥에서 많이 올라가는데 이 코오롱 인더도 코오롱이라는 그런 재료에다가 추가적으로 요즘에 IT 강세력도 맞물려서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대한 국제 표준을 제시하겠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 종목도 엮여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예전에 관련주였던 SKC 코오롱 PI 같은 종목도 동반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더블 디스플레이, 코오롱 관련주는 계속해서 보유하시고 이전에 드렸던 목표가 5만 원, 뭐 전 장기적으로 본다면 뭐 6만 원까지도 보고 있는 종목인데요. 계속해서 홀딩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대덕전자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10월 7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2,5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2.6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오프닝에서도 우리 네. 시장 전 진단을 할 때 IT주 반도체 종목도 좋았다라고 하면서 대덕전자 언급을 했는데 오늘 4.65% 상승하면서 11,250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일별 시세 보면은요,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요, 좀 위아래로 크게 변동폭을 가지고 가긴 하지만 박스 안에서 횡보하는 모습이에요. 네네. 요 그래도 오늘 좀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와주면서 긴 양봉을 그렸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조금 더 큰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그죠, 이제 시작입니다. 어. 그래서 보시면 수급도 너무 네. 좋고요. 오늘 뭐 기관들 많이 샀고 대덕전자 가지고 있는 기본 재료가 이제 통신 장비, 뭐 5G 이런 정말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이 회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이 종목을 드릴 때 여러분들께 매수 단가를 1,500원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10월 14일 날 무너졌을 때 요쯤에서 들어가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지금 현재 뭐 수익 중이실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홀딩하시면 되는 거니까 대덕전자 최근에 1, 2주 동안 아이고 왜 제자리 걸음만 하지 하셨던 분들은 이제 시작이니까 더 잘 가져가셔가지고 기분 좋게 오늘 수익 내고 파셨으면 좋겠고요. 대략 한 11월 달 초중반 정도 되면은 시세가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이 종목도 그대로 보유하시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기배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에코마케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일은 10월 21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43,0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11.6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장 초반에는요, 39,750원까지 쭉 올라가서 기분이 참 좋았는데 이내 하락 전환을 하면서 5.14%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일별 시세 보면요,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갔고 오늘도 사실은 좀 올라가가지고 좋았는데요. 꼬리가 너무 길어요. 그리고 파란색이 너무 마음이 안 좋습니다. 에코마케팅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금만 더 참아볼까요? 일단은 박수 칠 때 또 떠나주는 게 또 오. 예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제 네.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아니면 매출액이 상당히 괜찮게 나왔어요. 근데 오늘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좀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에코마케팅은 우선 좀 정리를 다 하시는 게 전량으로 정리를 하신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에코마케팅 실적해서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상품을 판매를 하는데 인기가 참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항상 주가는 그런 변동성과 그리고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주가들이 참 등락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에코마케팅의 주가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리면서 다음 주 추가 시세가 없다라는 가정 하에서는 일단 전량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종목을 가지고 나올 때 웬만하면 가급적이면 이제 삼각수렴에서 해당되는 종목에서 제가 시청자분들께 종목을 드리는데 지금 이 종목 역시도 삼각수렴에서 주가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참 언제 갈까 했지만 매수를 하고 나면서 영차 계속 올라가는 흐름들 보이시죠?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계 외국계에서 매도가 좀 진행이 되면서 주가가 한번 좀 흔드는 변동성의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에코마케팅은 뭐 다음 주 월요일 장 초반에 시작해서 움직임 37,500원 값에 대한 저항을 맞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전량을 정리를 하시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37,500원 돌파 확인하시고 오늘은 이제 돌파를 했죠. 이전 날에 돌파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시 한번 추가 시세를 노려봤을 때는 37,500원 꼭 기억하시고 그 가격대 돌파하지 못하면 전량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이글도 한번 살펴볼까요? 매수일은 10월 22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0,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이글은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산소 마스크 이야기 하셔가지고 제가 정말 갖고 싶다라고 했는데 근데 오늘도 빠졌습니다. 0.12% 하락하면서 8,48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일별 시세 보니까요. 우리가 매수했을 때는 그래도 빨간불 켜면서 마감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2.46%, 2.64% 그리고 0.12% 내리 3거래일째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조금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도 이 종목을 생각보다 좀 더디다라는 좀 느낌이 들어서 일단 이 종목도 정리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무료 방송을 하게 됐는데 그때도 전고가를 크게 넘기지 못하면 일단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익을 화면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이글 같은 경우는 제가 미세먼지 테마주 그리고 가전제품 테마주 그리고 이제 또 마스크 관련 테마주로 가지고 나왔었던 종목인데 일단 보시면 9,000원에 대한 저항값을 강하게 돌파를 하지 못합니다. 그죠? 지금 이 구간에서 강한 돌파를 하지 못하면서 주가도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도 9,000원 대한 매물값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종목이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하에서는 매물벽이 두텁다는 겁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미세먼지 테마주라든지 그런 테마주들의 흐름들이 다소 약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자이글은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은 있지만 뭐 수급에서 봤을 때도 뭐 나쁘지 않은 아직까지는 외국계 그리고 기타 법인 쪽에서 매수 물량 들어오지만 아직은 좀 기간기 매수가 좀 약하다라는 부분에서는 일단 다음 주 시세에서 9,000원에 대한 다시 저항값을 돌파하지 못한다고 했을 땐 그때는 전량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도 빠르게 한번 살펴볼까요? MS 오토텍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10월 8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6,500원인데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19.7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전략이 중요한가 봐요. 이 터치를 하고 나서부터 또 오늘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이 종목도 제가 AS를 정말 많이 했었던 것 네. 같아요. 한 2번, 3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일단 MS 오토텍 같은 경우도 목표가 다 끝났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파세코가 목표가가 다 끝나면서 전량 정리하세요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 MS 오토텍 같은 경우도 오늘의 이제 기관계 매도가 진행이 되면서 주가 좀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주가였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시면 뭐 월봉상에서도 전고가를 크게 넘기지 못하는 7,000원에 대한 저항값이 지금 현재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10월 달이면 다음 주가 마지막이거든요. 그럼 다음 주 시세에서 7,000원 돌파를 못한다? 다시 한번 주가 빠집니다. 조정받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이 종목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뭐 매출 기대감, 뭐 실적 기대감, 성장 기대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지만 지금 시장에 맞는 또 다른 새로운 히든 종목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일단 MS 오토텍도 다음 주에는 이제 목표가 터치 종목이기 때문에 전량을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양기비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관광 수요가 증가했고 고정 매출이 기대가 된다. 관광 관련된 건데 뭘까요? 앵커님은 관광하실 때 어떤 거를 주로 하시나요? 어떤 거요? 일단은 여행 사이트 가서 보고
그다음에 또 뭐 할까요? 일단은 이제 관광 수요 증가라는 거는 이제 패키지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네. 일단은 이제 관광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우리가 패키지 상품이라면 일단 무조건 어디 유명 관광지를 선택을 해서 가기도 하지만 그 외에 별도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제품을 만들어요. 그 만드는 제품 자체가 휴대폰 패널을 만들고요. 그리고 산업용 모니터를 만들어요. 그리고 게임용, 산업용 전문적인 이런 패널을 만들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카지노에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카지노 하면 우리 저기 강원도 있잖아요. 거기도 있지만 요즘에 또 동남아시아 쪽에 카지노 시장을 좀 확대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이제 2022년, 2023년도까지는 이제 향후 이 카지노 시장의 파이가 한 70조 정도 이상으로 목표를 보고 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카지노 시장의 게임 뭐가 있을까요? 정말 다양한 그렇죠. 네. 게임 기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정 매출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궁금합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양기비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도 오래 쓰면 몸도 아파요. 맞아. 근데 이제 뭐 기계는 당연하고요. 네. 로봇도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 카지노 관련된 게임 관련된 이 제품 자체는요. 이 교체 주기가 있기 때문에 또 업데이트도 해주고 또 교체를 제품 자체를 바꿔주는 이 주기가 명확하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청자분들도 이제 어떤 종목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그리고 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움직임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GK라든지 아니면 파라다이스라든지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에 대한 수혜주 그리고 앞으로 시장 이제 뭐 시장이 주가가 뭐 떨어지고 올라가고 거기에 대한 이제 반영보다는 일단 이 산업 자체에 대한 기대감 보시는 게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봉 전문가님, 네. 사실 저는 카지노 관련된 종목은 알고 있는데 네. 그 카지노에 들어가는 그 기계에 관련된 종목은 제가 잘 몰라요. 그 우리나라가 카지노 기계 쪽에 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한국 진짜요? 분들이. 네, 그래서 제가 몇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한때 점유율 1등까지 했던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코텍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되게 작은 회사긴 한데 한번 볼게요. 코텍의 주가를 한번 보시면 요 화면 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종목은 그렇게 부침을 많이 이렇게 타지는 않아요. 꾸준히 계속 올라가는 과정들이고 작년 6월 달에 신고가 기록하고 올해 또 시장 무너지면서 같이 빠졌다가 아까 말씀하신 그 바닥에서 출발한다는 부분을 좀 포인트로 봤을 때 지금 최근에 12,000원 찍고 13,000원 돌리는 구간이 아닐까 싶어서 지금 차트상 완전 바닥으로 보이는 이 코텍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싶고요. 이 카지노 기계 디스플레이 관련주고요. 두 번째로 이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아이디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스 같은 경우 사실 이번에 신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관련주가 신고가를 간 부분들이 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아시겠지만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더 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새로운 출발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텍과 아이디스 두 종목을 일단 후보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힌트가 남아있죠. 더 강한 힌트가 나올까요? 양기비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면은 관광산업이 살아났을 때마다 그리고 교체 시기가 올 때마다 이렇게 올라갔던 거예요? 일단은 그 시기에 맞는 테마가 또 형성이 되면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가요. 오. 이게 우리 주식시장 자체가 예전의 시장하고는 성격이 참 많이 달라진 게 예전 같은 경우는 이 산업에 대한 성장성, 이 산업이 어떻게 될까? 업황이 어떻게 될까? 여기에 중점을 두면서 기업 분석하고 재무제표 분석하는 시기가 있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테마가 하나로 이제 재료가 적용이 되면서
반영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에서 이 종목, 이 관련주들은 오히려 시장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좀 주도를 해줬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주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일단은 상승세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마지막 힌트를 드린다면은 바닥 대비해서 강한 흐름들, 200% 이상의 강한 힘을 가졌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 때 아, 이 종목일 것 같다. 이제 바닥부터 시작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잘 모르니까요. 그러면 우리 적풍 전문가님께서 코덱, 네. 아이디스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그 안에 답이 있는지만 좀 말씀해 주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잠시 뒤에 공개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비밀이에요? 좀 네. 말씀해 주세요. 우리 일단 시청자분들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어렵죠. 근데 좀 아쉽지만 네. 저도 오늘 코덱이라는 종목을 좀 고민을 했어요. 아,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올까 아니면 코덱을 가지고 나올까 네. 좀 고민을 했었는데 아이디스도 아니고요. 일단 코덱도 아닙니다. 하지만 코덱의 수급을 보니까 좀 매수를 하고 싶은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네. 아니에요? 아쉽게도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이 종목이 아니지만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조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우리 양기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적풍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적풍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요즘 대세잖아요. 네, 제약과 맞습니다. 화장품의 만남. 네. 코스메티컬인가 뭔가 네, 있었는데. 맞아요. 코스메티컬 관련주고요. 네. 네, 흔히 말하는 이제 인싸 종목입니다. 요즘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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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한 키워드들 다 네. 모아놓은 종목이었고 최근에도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제가 좋아하는 거래 없는 조정기에 들어가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막 고점에서 막 거래하고 그러실 때라 보지 않고 지금처럼 조금 빠졌을 때 저는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 종목을 더 가져갈까 손절할까 지금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오히려 저는 지금 여러분께 이 종목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 제약주 오늘 뭐 몇몇 종목들 때문에 뭐 하한가도 가고 그랬지만은 글쎄 이 종목은 저는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회사가 항암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회사이면서 또 다른 자회사 쪽에서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너지가 발생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네, 더욱더 궁금합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적풍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아니, 밀레니얼 세대가 몇 살부터예요? 글쎄요. 저 아닌 거예요? 일단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기보다는 요즘에 그 헐리우드 쪽에서 나오는 소식들 들어보면은 최근에 한 2, 3년 사이에 다이어트 식품으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이 있는. 차가 그 티? 네. 마시는 티요? 네, 맞습니다. 이 콤부차라는 게 네. 이게 중국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발효 녹차, 발효 홍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헐리우드에서 그렇게 히트를 쳐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작년, 재작년에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콤부차 화장품, 콤부차 음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인싸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요즘에 좀 핫한 키워드랑 엮여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쪽에서 이 콤부차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매출도 일단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종목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항암 면역제에다가 화장품에다가 콤부차라는 키워드까지 집어넣어 보면은 아마
걸리는 종목들이 몇 개가 어. 없을 겁니다. 그 중에서 한번 잘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산소 마스크에 이어서 콤부차가 나왔습니다. 먹어야 되겠죠? 아우, 저희 항상 뭐 네, 이런 찾아주세요. 거는 또, 찾아서 네, 먹어야 되겠어요. 네. 일단은 네. 콤보차를 검색을 하면 시청자분들 종목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기사 내용 중에 한 종목이 나오는데 일단은 제가 이 콤보차를 치기 전에 항암 면역제 그리고 화장품 사업 동시에 추진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두 종목을 생각을 했어요. 보통 단타 수급들이 잘 들어온 종목 중에 그 동성제약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을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콤보차라고 하니까 참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이제 동성제약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이제 임상 결과도 있었고 이전에 뭐 화장품도 만들면서 이제 홈쇼핑에서 완판 신화를 이뤘었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첫 번째 힌트로 봤을 때는 동성제약으로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셔도 개인 매도 그리고 외국인 기관계 매수 이거는 단기적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일단 이제 제약바이오 색깔에서 조금 벗어났을 때 화장품 섹터들로 움직였을 때도 동성제약이 이전에 상한가를 가고 급등을 했을 시기도 화장품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보면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실 거예요. 동성제약은 과연 이 의료 쪽보다는 화장품의 성격도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리더스 코스메틱이라는 종목인데 일단 콤보차에서 살짝 이제 좀 당황스러워. 일단 리더스 코스메틱도 임상 이 기록이 있는 이 기업인데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도 화장품과 임상 이런 거 이제 진행을 해요. 이제 말이 잘 안 나오지만 일단 이제 리더스 코스메틱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볼 거고요. 일단 이 두 종목이 아닌 하나의 콤보차를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자회사에서 뭐 60억 정도 베팅을 하면서 앞으로 매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저는 이 두 종목 정도로 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적풍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오늘이요?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에 최대 거래량. 네, 이번 주에 어. 올해 들어서 최대 거래량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네. 바닥에서 오. 막 이렇게 소리 없이 가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좀 딱 이렇게 임팩트 있게 거래량을 만들어주고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뭐 올라가는 HLB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조용하다 거래량을 한번 눈도장을 찍어주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이 아까 양기비 전문가님 말씀하신 종목 중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아직 없어요. 저기에 왜 없냐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번째 힌트인 역대급의 거래량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래량이 크게 한번 발생을 한 종목은 쉽게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한 더 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큰 거래량이 발생해서 시세가 났다가 약간 조정받은 구간에 있는 종목을 찾는 거기 때문에 찾으시는 분들은 이런 차트의 형태를 가진 종목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도 열심히 추리를 해봤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럼 종목명을 정확하게 맞춰셨을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볼까요? 많이들 보내주셨습니다. 적풍님 바이온 먼저 와 있고요. 리더스 코스메틱, 넥스트 사이언스, 그 다음에 좀 어려우셨나 봐요. 그리고 양기비 전문가님께 토비스, 아이디스, 코텍 이렇게 와 있습니다. 봐봐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힌트를 더 달라고 하셨는데 안 주시고요. 만약에 오늘 이 네. 종목이요 잘 올라가면 네. 그 콤부차 사주세요. 저도 사실 이걸 이렇게 글로만 봐가지고 우리 둘 다 사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먼저 우리 적풍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양기비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오, 토비스가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가격 전략 중요하잖아요. 잘 좀 그렇죠. 세워주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문자로도 그래도 네, 시청자분들께서 맞추시는 맞춰주셨어요. 분들이 계셔서 참 뿌듯합니다. 일단은 토비스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광객 수요에 대한 기대감, 기회를 또 많이 쓰면 그만큼 많이 닳습니다. 그래서 또 교체 주기가 좀 빨라지고 수명이 또 빨라진다라는 점. 그래서 일단은 고정적인 수익성은 좀 확보가 되는 점에서는 일단은 매출 기대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토비스가 오늘 화면 보시면 3.4%로 마감을 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 에코 마케팅을 드릴 때도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해요. 이거 고점 너무 아닌가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10% 이상을 갑니다, 시청자분들. 이게 고점은 내 생각이 고점이에요. 그래서 이 토비스 같은 경우도 이거 오늘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가는 아이가 잘 갑니다.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요. 그래서 일단 토비스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월봉에서 이제부터 좀 고개를 들어주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6,000원부터 시작되는 종목 그리고 8,000원에 대한 값이 저항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은 조금 여유롭게 매수를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 이하부터 시작을 해주시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8,000원에 대한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일단 분할 매도는 3%에서 5% 사이의 분할 매도는 꼭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목표가는 조금 여유롭습니다. 8,000원을 돌파했을 때 최종 목표가는 8,400원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6,500원으로 잡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천천히 여유롭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유롭게 매수하시고 여유롭게 분할 매도 꼭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기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토비스였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1차 목표가 8,000원 그리고 최종 목표가 8,400원으로 세워주셨고요. 손절가는 6,50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적분 전문가님. 네. 콤보차요. 아니 우리 시청자분께서 올려주셨어요. 네. 세포 노화를 방지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만들어주는 데 도움을 주는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먹어야 되겠습니다. 네, 먹어야 됩니다. 네. 실제 여러분들 아시는 그 유명한 카페 이렇게 프랜차이즈 이렇게 가보시면은 네. 이미 팔고 있어요. 진짜요? 네, 그런 메뉴가 있는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마셔보시고요. 요즘에 잘 팔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네. 뭐 다이어트에 대한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그 준비한 종목에 대해서는 뭐 아까 많은 분들이 힌트를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시세가 한번 났던 종목이에요. 한번 급등을 한번 했었고 약간 기술적인 조정에 들어간 그런 구간들인데 어제 오늘 주가가 빠질 때 보니까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팔았어요. 이거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팔았고 기관들은 샀더라고요. 이거는 뭐겠어요? 더 간단한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또 빠지는 걸 살 수 있는 구간을 잡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지금 엄청난 힌트가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힌트보다 더 큰 게 바로 뭐냐면 저 동그라미 개수예요. 글자 수요. 네, 저기 지금 결정타를 지금 날리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7개. 저거는 뭐 거의 뭐 답을 알려준 거나 다름이 없고요. 이래도 모르시겠다 하시는 네. 분들은 오늘 공개 방송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오늘의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다음 주 월요일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슈가 정말 많았잖아요. FOMC 회의부터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데 다음 주 전략이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양기비 전문가님 어떤 전략 주시겠어요? 일단은 이번에 시장 자체는 정말 단기 테마 그리고 단타에 좀 주목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시장이 너무 갈피도 못 잡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정확하게 상승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반등장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뭐 어떠한 종목, 올라간 종목 따라잡아도 돼요. 근데 너무 빠르게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가급적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외국인 매수를 하는 업종. 뭐 예를 들어서 뭐 IT다, 바이오다 이런 쪽에 외국인들이 가장 유력하게 매수하는 업종에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너무 흔들기 때문에 아직까지 박스권이에요, 시청자분들. 올라가는 것 같지만 박스권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는 박스권 안에서 전고가를 돌파를 하지 못하면 비중 축소 정말 빠르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종목이 지금 움직이지 않아. 그러면 지금 현재 움직이는 종목에 대한 단타 매매, 단기 테마가 어떤 종목으로 외국인 매수가 어디로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단타 매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너무 빠르게 대응을 못할 것 같다 하시면 그런 빠른 손놀림, 빠른 손바뀜 이런 거에 나는 좀 무섭다 하시면 제가요. 오히려 좀 관망을 맞아요. 하시는 것도 네. 괜찮아요. 쉬어가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너무 급하게 너무 서두르게 주식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천천히 여유롭게 그리고 단기 테마에만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언제나 천천히 여유롭게 그리고 신중한 매매를 강조해 주시는 우리 양기비 전문가님이십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적풍 전문가님의 조언이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네, 지금 이제 보시면 사실 이 시점이 되면은 네. 사실 뭐 9월달 끝나서부터 우리가 이제 실적을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그 어느 곳을 봐도 실적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잘 없더라고요. 근데 외국인 기관들은 사실 지금 같은 시점에 실적주를 굉장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종목 예제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수급이 잘 들어오는 실적주들을 보면은 바닥에서 예전에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뭐 CJ 대한통운 같은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닥에서 굉장히 얌전하게 서서히 소리도 없이 수익률을 계속 높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요즘에 외국인 기관들이 사는데 도대체 뭘 사냐? 이런 실적주들을 사고 있다는 부분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주가가 꼭지를 찍고 내려오는 종목들이 너무 많다는 거. 아까 개인 투자자분들 매수의 그 후폭풍을 주의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올라갈 때 세게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무섭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단타 하시는 분들 절대 욕심내지 마시고요. 내일 다시 사면 되니까 네. 일단 급등하면은 챙기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우리 적풍 전문가님은 우리 히든스탁을 하시면서 네네. 늘 안정적인 수익을 많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길게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네. 좀 히든스탁은 좀 수익률을 많이 이렇게 막 급등하는 것들보다는 좀 안정적인 종목들을 많이 주셨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좀 제가 좀 물음표가 생기는 게 지금 핫한 종목이라고 하셨잖아요. 핫한 지금 시장에서 네, 홍보차 맞습니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좀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까요? 사실 제가 그 이제 뭐 9월, 10월 달 네. 통해서 드렸던 종목들이 사실 11월 달쯤 되면 엄청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쭉 네, 보고 지금 계속 추세 타고 네. 가고 있는데 그쪽에서의 수익률들이 조금 미진했다는 부분이 느껴지신다면 오늘 제가 본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량 급증과 함께 사실 이미 시작을 했어요. 바닥에서 기존에 드렸던 종목들이 차근차근 올라가는 패턴이었다면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이미 스타트를 했고요. 그리고 살짝 눌림목에 들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시간의 거래를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사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종목 오늘 좀 야심차게 준비한 종목이니까 공개 방송 오셔서 꼭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적분 전문가님의 온라인 무료 방송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적풍 전문가님 그리고 양기미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